뉴욕 증시가 델타 변이 우려 속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틀랜타 연인 총재가 고용 개선을 유지하면 빠른 테이퍼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치먼드 연인 총재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테이퍼링을 향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엘 엘리언은 인플레가 과소평가돼 있다며 테이퍼링이 이미 늦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6월 채용 공고가 1,007만 명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상원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유일하게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3%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09% 내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16% 올랐습니다.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코로나 우려 속에 이동 통제가 강화되었고 전일 중국의 수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오늘장 투자 심리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고 항공주와 크루즈 등 경기 민감주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공개했고 크레디트 스위스는 S&P 500 지수의 올해 말 전망치는 4,600으로 유지한 가운데 내년 말 전망치는 실적 기대에 힘입어 5,000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세계 2위 석유 소비국인 중국이 코로나 확산에 자국 내 이동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2.6%대 떨어진 66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69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로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가 가장 많이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헬스케어주는 상승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국제유가의 하락세 속에 정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쉐브론은 1.6%대 내렸고 엑슨모빌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 수요에 대한 우려 속에 구리와 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광산주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라는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제프리스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에 투자하기 시작했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혁신적인 리더라는 점을 언급했고 자본 배분과 수익 모멘텀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재고와 직접 판매 그리고 구독 서비스 판매 등 여러 부문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기존의 700달러에서 850달러로 올렸습니다. 오늘장 테슬라의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니오의 경우 도이치방크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주말에 실적 발표에서 철도와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세 이상의 성인들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모더나는 접종 후 6개월 이후까지 예방 효능이 92%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주가는 17%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달러트리는 도이치방크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운임 및 노동 비용의 상승으로 달러트리의 마진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달러트리에 대한 매수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0.4%대 떨어졌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으며 장중에 4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전날 밤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표결을 10일로 연기했고 암호화폐에 적용할 세제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루라인 캐피털에서 양호한 실적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를 290달러에서 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8%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가의 약세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 떨어졌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06% 내린 반면에 영국 증시는 0.13%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 연준의 테이퍼링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2.1% 떨어진 1,72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동향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7월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6월 말에 구인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오늘 경제지표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노동부는 미국의 6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노동부는 6월 채용 공고 숫자가 총 1,700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부문이 약 22만 7천 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소매 무역 부분은 13만 3천 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미국의 7월 고용 추세 지수 역시 발표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 추세 지수가 석 달 연속 개선세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6월 수치는 하향 조정됐지만 7월 수치는 팬데믹 이후에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컨퍼런스 보드의 분석가는 고용 추세 지수가 현재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몇 달 동안 빠른 고용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근 급격한 임금 상승이 목격되고 있다면서 빠른 임금 상승은 내년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전했는데요. 고용시장이 개선 속도를 유지할 경우에 올해 4분기 자산 매입 축소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물가를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밤사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발언을 내놨는데요. 바킨은 더 빠른 자산 매입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델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수요 위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밤사이에 공개됐던 다양한 경제 지표들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 민주당이 인프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출안은 사회 보장과 보육, 교육 및 기후변화 등의 대규모 투자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담겼습니까? 네, 미국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9일 사회 프로그램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됐다고 밝혔는데요. CNBC는 대공황 이후에 추진된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에 가장 중대한 사회 지출이 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비전을 달성시킬 중요한 계획이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주말 사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표를 던지면서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현재 상원 최종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공화당 측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공개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비롯해 노인 의료보험 제도 확대 등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특히 서민과 노인, 어린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미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공개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은 공화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에 곧 돌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산 조정 절차가 사용될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내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석이라서 상원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될 경우 민주당의 독자 처리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예산 조정 절차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 내 한 표의 이탈표도 생겨서는 안 되지만 신혜만 민주당 상원의원이 현재 반대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또 이번 지출 계획에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상원은 앞서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했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현재 시간 10일에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월가가 선정한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 전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홍성진 캐스터가 방금 전해드린 대로 기존에 상원에서 합의 중이었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현재 시각 10일쯤 상원 투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특히 유틸리티 부문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표를 통해 보시면 엑셀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사인데요. 법안의 폐쇄 위기인 원자력 발전소에 6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엑셀론의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목표가로 54달러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프라 패키지에는 또 에너지 전환과 분배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금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탄력적인 에너지 전송 라인을 구축하는 데 쓰일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수혜주로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에머런 그리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를 골랐습니다. 세 기업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로 97, 84 그리고 91달러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두 종목입니다. 퍼스트 솔라와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스 나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인프라 법안이 제조업을 자국 내로 끌어와 리쇼어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기업들의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태양광 산업에 앞장서온 미국의 기업으로 발전 장비 시설을 제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인프라 법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두 기업 주가는 올해 초보다 각각 4% 또 40%가량 내린 상태인데 인프라 법안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 수혜가 따를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인프라 법안에 따른 수혜가 기상되는 6가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봤고요. 네 번째 국내 증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홍성진 캐스터와 짚어봤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에 가석방이 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요 외신들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외신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주요 외신들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CNBC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미국 내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CNBC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 공장 및 스마트폰 제조사는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 계획 및 인수 합병 일정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인수 합병 프로젝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의 M&A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로이터 통신 역시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정계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지지 때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리더가 부재했다는 점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재용 부회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재용 부회장이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업무 복귀 승인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 계획 및 M&A 프로젝트가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전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CNN은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와 관련해 5억 원 이상의 경제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향후 5년간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확률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어도 해외여행이 제한될 것이라면서 이는 향후 인수합병 및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현재까지 면제 가능성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주목하고 있는 외신들의 주요 시각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2% 넘게 강세를 기록하면서 $713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제프리스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같은 오름세를 나타낸 건데 반면에 악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12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랙이 올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 전가은 캐스터, 오늘 테슬라와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말에 출시하겠다고 자신했던 전기 픽업 트럭, 이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9일 한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은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출시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트럭은 2년 전 공개가 되어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도 여러 차례 이슈성 글을 남기며 기대를 높여왔고 지금까지 120만 대가 넘는 사전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사이버 트럭에 적용할 예정인 배터리 셀도 아직 양산이 되지 못하는 등의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업계에서는 출시가 연기될 거라는 관측이 이어져 왔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사이버 트럭 주문 페이지 하단에 2022년쯤 제품 생산을 완료할 수 있다는 각주를 달아 이러한 생산 지연에 대한 소문에 답을 줬습니다. 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 최근 여러 사건들이 많은데요. 지난 5일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중심으로 자국의 자동차 산업 재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테슬라만 초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추측이 오갔는데 업계에선 테슬라 반노조 경영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스페이스X가 이례적으로 타 회사를 인수를 합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위성 데이터 스타트업인 스웜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해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힘쓸 걸로 보입니다. 또 배런스는 이번 주 테슬라 주가 향방을 움직일 요소로 곧 공개될 중국 내 판매량에도 집중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협회가 공개할 7월 데이터를 지난해 4월 수치와 비교해 증가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프리스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는 2% 이상 올랐습니다. 제프리스는 테슬라의 수익 모멘텀과 자본 배분 상황이 좋다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 올려 $850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한 주 테슬라 주가 흐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8월 12일에 5대1로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기념식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가지고 6시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